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들 하셨어요? 정말 일요일에도 이렇게 열렬한 학생들이 있어서 강의하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알칼로이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배당체라는 것은 어떤 구조에서라도 당이 하나만 붙어 있으면 그게 배당체이기 때문에 플라보노이드 배당체가 있고 플라보노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포닌은 크게 보면은 다 당이 들어있어서 배당체에 속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트리테르페노이드 구조가 있는데 거기 당이 붙었다. 그러면 그것이 배당체입니다. 아시겠죠? 배당체라는 말. 그러니까 배당체라는 말은 당과 비당체가 합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당이 아닌 부분하고 당이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 알칼로이드가 가장 그 약학자들이 좋아하는 물질입니다. 왜 그럴까요? 작용이 강하니까 약으로 개발할 때 좋은 속효가 나오는 거예요. 속효. 근데 사실은 그게 결국은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을 뭐라고 합니까? 독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알칼로이드 때문입니다. 원래 약이라는 것은 다 이 식물에서 나온 거 가지고 출발이 됐습니다. 이 구조를 보고 이제 화학자들이, 유기화학자들이 이제 구조를 이렇게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약을 만들기도 하고, 조금 이제 모디파이라고 그러죠. 조금 수정해서 레디칼, 이 기를 갖다가 치환해가지고 현대약들이 다 나온 거지, 근본적으로 약은 식물에서부터 출발한 여러 가지 성분들을 기초로 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숲이에 살리시린이라는 물질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약간 그 구조할 때 언제나 뭘 아셔야 되냐면 레디칼을 아셔야 됩니다. 레디칼. 여러분들 앞에 요새 많이 이런 말 들어봤죠? 프리 레디칼.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한글로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자유기. 이 칠판이 참 좋으네. 글씨 잘 쓰시고. 자, 자유기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의 몸을 공격하는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만, 이 프리 레디칼을 없애야만 결국은 몸을 정상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물질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항산화 물질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디칼이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기라는 거예요. 기인데 그 기가 아니고, 이거는 한자를 볼 때는 이런 기자 같아요. 턱이 이런 기자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는 뭐죠? 요거죠. 그래서 이 기를 잘 이제 활용해가지고 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약학자들이. 그러니까 기라는 것에는 많이 있죠. 뭐 H도 있고, 뭐 OH도 있고, 뭐 CH3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뭐 COOH도 있고. 자, 화학 배우셨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잊어버리셨지만.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이게 팔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 팔이. 요걸 기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돌아다니는 것들이 이제 세포를 공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돼 있어서 지금 프리 레디칼 시대입니다. 프리 레디칼. 그래서 자유기가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니는 건 뭐냐면 여기 가만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과잉으로 떠돌아다니는 기들이 몸속에서 딴짓을 한다는 거. 그게 결국 질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프리 레디칼 테오리, 이론을 갖다 지금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레디칼이 화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갖다가 요거로 치환한다고, 치환. 익스체인지, 요걸로 치환하고 이럴 때 상당히 작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이제 알고서 이제 유기화학자들이 요 하나님이 주신 요 물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장난을 합니다. 이런 걸로 붙였다 띄었다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기 하나만 바꿔도 작용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몰핀 같은 거 있죠. 몰핀 같은 거에 이제 이게 달려 있는데 메칠기가 어디 가서 하나 딱 달려 있는데 거기를 갖다 액티브 사이트라고 그래요. 거기에 작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걸 딱 없애버리면요, 진통작용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몰핀이.
이렇게 이 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떠돌아다니는 기가 이제 우리를 망가뜨린다, 우리를 갖다 데미지를 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알칼로이드라는 것에서 가장 약이 많이 개발됐고 이것을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알칼로이드가 나왔어? 그러면 그걸 어디다 쓸까? 이런 게 이제 물질인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약을 갖다가 식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요것이 굉장히 거침돌이 되죠. 이 알칼로이드가.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니코틴, 그 유명한 카페인, 몰핀, 아코니틴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자에 들어있는 것들, 이게 다 알칼로이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독초며 독성 물질이며 계속 먹으면 생명에 지장을 받는 물질이 된 거죠. 그래서 일찍이 그 커피에 대해서 우리 선지자가 얘기한 것도 그 카페인 때문입니다. 카페인 때문에. 근데 숱한 사람들이 그 카페인을 즐기죠, 지금. 세계적으로 즐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외화를 낭비하는 경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이제 이 천연 재료 가지고 우리 좋은 그런 식재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티집을 만들어서 티집을 만들어서 차를 멋있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시골에 좋은 집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찻집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건강에도 좋아지고 또 이 정신력도 많이 활기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소화력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티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 되지. 그래서 커피를 하지 말라는 게 그 15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별이 와 있어요. 근데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정예부대는 괜찮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는 것이죠. 저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커피를 즐기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것이 왜 그럼 작용이 강하냐? 왜 작용이 강하냐? 알칼로이드가 작용이 강한 이유는 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소가 있어요. 이 질소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미노 애시드. 아미노산에 있는 질소와 뭐예요? 친화력이 있다는 것이죠. 친화력이.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이 알칼로이드의 질소가 우리 몸속에 있는 질소와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무슨 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독소 물질이 되고 생리활성이 강하다. 좋게 말하면 모든 알칼로이드는 생리활성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리활성이 강한 것은 독성이 강하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식물성 염기다. 이 물질이 이제 알칼로이드가 물속에 들어가면 뭐를 띄워요? 알칼리성을 띄워요. 알칼리성. 그래서 알칼리성을 띄우기 때문에 요거는 산성을 띄운다 그러고 요것은 알칼리성을 띄운다 그러거든요. 이런 물질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산과 염기를 몸속에 갖고 그 중화하는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으로 기울면 질병을 초래합니다. 산성으로 기울면.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알칼리성 식품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요걸 중화한다. 이렇게 돼서 옵티말 pH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7점. 이건 외워두세요. 옵티말이란 건 최적이란 뜻입니다. 옵티말 pH는 제가 여러 번 쓰는 이유가 요 정도는 숫자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요런 pH를 여러분들이 유지할 때 보통 우리가 컨디션이 좋다.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니까 요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칼리가 괜찮은 거는 가끔 산성을 많이 취한 사람들에게 이런 알칼리 약들이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의 작용인데 요거를 식물에 들어있는 요건 산이라고 그러고 요건 염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염기성 물질이다. 식물의 염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가 있는데 뭐 페닐알라닌, 알칼로이드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어려운데 여기 요 중에서 이제 쉬운 거 피리딘계 알칼로이드 두 번째 보면 그래가 니코틴 나오죠. 그런 것들만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퓨린계 알칼로이드 그리고 뭐 나와요? 카페인 나오죠. 퓨린계 알칼로이드. 그 퓨린계라는 건 뭐냐? 그런 구조를 가진 물질을 전부 모아서 퓨린계 알칼로이드라고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는 게 뭐 있을까요? 뭐 코카인 같은 거 아시죠? 코카인 아는 거나 이렇게 찝어보세요. 니코틴, 카페인, 코카인, 키닌이라고 그래요. 키닌에 하는 거 있었죠. 열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 언제 먹어요? 그거 학질 걸렸을 때 먹는 거. 지금 그런데 이 퀴닌이 학질 걸렸을 때 먹어도 안 낫는다는 게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전 같으면은 키니네만 먹으면 금방금방 낫는데 에어컨 좀 틀어. 키니네가 그렇게 잘 들었는데 요새는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은 학질에 걸려서 많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을 지금 개발하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데 다행히 중국에서 이제 개똥쑥에서 알비신틴이라는 물질을 분리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잘 듣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 결핵을 치료할 때 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쓰죠. 뭐라 그러죠? 병용 투여를 하죠. 병용 투여를 하는데 이제는 학질도 병용 투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키니네하고 그렇게 새로 나온 약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사람들을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그런 키니네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다 알칼로이드라는 거. 그리고는 뭐 별로 유명한 것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없고 저 밑에 트리테르페놀도 알칼로이드라면서 밑에서 세 번째 보니까 거기 뭐예요? 아코니틴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부자 알칼로이드예요. 이게 워낙 독성이 강해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정말 잘 써야 되는 약이다. 그래서 한의사들도 벌벌 떨면서 씁니다. 이거. 그런 것들은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 대신 몸이 굉장히 찬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 웬만하게 해도 몸이 더워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자를 조금 쓰면 이게 몸이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냉방에 보일러 스위치를 딱 올리는 것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잘 알면 또 필요할 때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뭡니까? 예방 차원에서 가르치는 예방. 뉴스타트는 사실 예방입니다. 그런데 이미 걸렸어도 또 해도 되는 거죠. 제대로만 하면. 예. 자, 그 다음에 원래 하나님께서 건강법 주신 거는 미리 알고 지켜서 걸리지 말라. 부모인데 우리 하나님이 부모인데 걸리지 않게 한 거예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걸리게 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칼슘염이 나오는데 이 칼슘염이 굉장히 식물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 황성수 같은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굉장히 칼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식물에 칼슘 없어서 우유 먹는다, 고기 먹는다 자꾸 얘기하고 멸치 뼈채 먹는다 이러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걸 증명해주기 위해서 식물에도 많이 있다는 걸 언제나 강조하는데 이게 식물에 이제 많이 있는 식물이 이제 무청이나 뭐 율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칼슘은 현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율무는요 몇 배로 들어 있어요. 제 슬라이드에 아마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곡식과 채소를 먹어서 절대 칼슘이 모자라지 않고 거기 있는 칼슘은 산성화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뼈에 있는 칼슘을 절대 데리고 나오지 않고 오히려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쥐에다가 이제 우유를 먹이고 두유를 먹여봤어요. 쥐에다가. 그랬더니 우유 먹은 쥐는 계속 칼슘이 빠져나와 뇨에. 근데 두유 먹은 저거는 두유는 뭐야? 콩이죠. 콩 먹은 쥐는 칼슘이 안 빠져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먹어도 안 빠져나오는 게 나아요. 많이 먹어서 줄줄줄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줄줄줄 빠져나오는 게 훨씬 손해라는 거를 인지학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황성수 씨가 이제 나와서 용감하게 이제 외치면 또 딴 사람은 또 딴 소리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문헌을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데 문헌을 받아서 탁탁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뭐 바이타민 B12, 그거는 뭐 동물의 내장에서만 합성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 같은 데 가서 이제 일부러 약국 같은 데 가서 물어봅니다. 바이타민 B12 있냐? 그러면 이제 가져오죠 물론. 그럼 이거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러면 잠깐 기다려라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애니멀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애니멀에서밖에 안 나오냐? 물론 애니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알았다 이러고 나옵니다. 거기다 설계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알았어요. 정유가 무엇인지, 플라보노이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사포닌, 리그난, 리그난 옆에 이제 리그난이 있는데 그 리그닌은 이제 그건 또 우리가 유해물질이라기보다는 다음에 또 문제풀이 할 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알칼로이드라는 것을 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식물에는 생각보다 많은 바이타민과 미네랄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죠. 고기에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예요? 종합 비타민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무슨 비타민을 이렇게 이제 그것도 합성한 것들이 많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합성한 것들을 해가지고 막 알로 막 집어넣는 거야. 이제 뭐 좋대니까 막 한 알 먹으라 그러면 두 알 먹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은 또 비타민 과잉증으로 또 계속 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병이 말이죠. 의사들이 감당을 못해요. 워낙 이상하게 먹고 와가지고 온갖 희귀병에 다 걸렸기 때문에 이상한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 고치려고 보면 이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배운 거 가지고 전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치료의 기회를 잃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다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아픈 사람은 다 뭐다? 내 책임이다. 내가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지랖 넓게 저는 아픈 사람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일찍 전했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 이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냐. 그러면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해야 돼. 자기가 먼저 건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제 현미밥을 반드시 해오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현미밥 안 먹고 채식은 못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현미밥부터 해결하셔야 그 다음에 채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요거 빠지면서 채식 암만 해봐야 그래서 다 지금 오래된 교인들 중에 환자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 채식은 제가 채식 안 했다 생각은 안 합니다. 채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대로 채식을 하시면서 진짜 나가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옵니다. 자 약효와 관련된 용어를 하자. 자 우리 약품 식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무슨 생약학도 그렇고 본초학도 그렇고 뭐 양리학도 그렇고 이제 질병의 종류가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치느냐. 자 지금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피부 점막계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용어로 약을 개발하느냐가 나오는 것이죠. 자, 피부 점막계라는 건 뭐야? 그냥 겉에 외용할 수 있는 거. 피부에 문제가 생겨. 최성아 씨 안 오셨는데 어제 그냥 피부가 너무 얼굴 보니까 너무 건조한 거야.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가 몸 속에서부터 뭐가 부족하니까 몸이 이렇게 건조한 거죠. 얼굴이 이렇게 건조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겉에서도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화장품도. 이제 여자인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막 그래서 좀 발라주고 그래라. 이제 그리고 안에서 이제 생활이 이 세포가 다 바뀌어야 된다. 저도 얼마나 건조했는지 몰라요. 착착착착 갈라지고요. 겨울 되면요 이 뒤축이요 양말 신기가 힘들어 스타킹 다 갈라지고 그래요. 그렇게 병약했어요. 근데 지금 현미 먹으면서 안 그렇거든요. 발뒤꿈치 그렇게 뭐 겨울에만 약간 거실해지지 겨울만 딱 지나면요 보들보들해져 발뒤꿈치가. 그러니까 모두 다 바뀌어요. 절대로 바뀝니다. 피부가 뭔데 안에서 문제를 밖에 돌출해 주는 게 피부인데 뭐 나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좋아. 뭐 그럴 수도 간혹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저같이 바뀌더라니까요. 뭘 잘 먹으면 음식만 잘 먹으니까 피부가 다 부드러워졌다고 지금 피부 좋다 소리도 듣는다는 것이죠. 털 뭐 갈라지고 그다음에 뭐 나고 뭐 지저분했죠. 근데 몸 전체가 그래 다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피부 점막계에 문제가 없이 여러분들이 다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완화제라는 거, 완화제.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에몰리엔트, 뭔가 거칠한 것을 부드럽게 해준다. 뭐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해준다. 이게 완화제입니다. 왜 완화제를 알아야 되냐면 완화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화제 뭘까요? 완화제. 그러니까 한자가 이게 아래 하자고, 요거는 화할 화자고. 그래서 완화제 중에 최고의 생약이 있다면 대추. 대추가 굉장히 완화제의 대표적입니다. 요건 지금 피부지만 속 안에. 그러면 우리가 밖에도 거칠면 안 되는데 속에도 거칠면 안 되죠. 거칠도 리드미컬하게 완화제가 늘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고추장 먹어보니까 아직도 맵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그거 오이 어제 얻은 오이를 푹푹 찍어 먹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먹던 고추장보다는 행복이 이게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찍어 먹으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또 뭐 직접은 안 만들었지만 간접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간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그거 이제 오이 찍어 먹으니까 기가 막히던데 저 고추장 싫어했거든요. 고추장 별로 싫어했는데 거기 뭐 이제 좋은 저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기분 좋게 먹었는데
그렇게 고추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위장에 완화제가 필요합니다. 완화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너무 매운 고추장, 뭐 떡볶이 그거 더 맵게 하는 게 떡볶이예요. 절대 사 먹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사 먹이시 말고 어제 만든 고추장이 좀 매우니까 거기다가 이제 케찹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케찹 만들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실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실습 많이 하세요. 레시피 다 가져가가지고 직접 따라하고 이제 만들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다행히도 이제 그 우리 사위가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는데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레위기서에서는 고기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리고 왔더니 낭보가 들리는데 안교장이 돼가지고 부교장이었는데 교장이 어디로 가는 바람에 안교장이 돼가지고 자기 입으로 저는 앞으로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지켜보세요.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틀림없이 지킬 거예요. 그래서 잘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현미밥은 계속 지켜요. 현미밥은 잘 먹어요. 자, 그 다음에 현미밥을 먹으면서도 육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것도 뭘까요? 과잉 들어가는 거죠. 과잉 들어가. 그러니까 육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미만 먹는다면. 그렇게 이제 우리 지론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왜 제 지론이라고 얘기하냐면 제 지론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화제가 뭔지 아셨죠? 그래서 대추는 옛날에 왜 임금님이 왜 쓴 약 이렇게 탄약 드시고 이게 먹는 게 그게 대추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대추 가지고 이렇게 완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설탕이 없을 때로 돌아가야 돼요. 설탕. 이 설탕이 만병의 근원을 가져다 줘요. 지금 우리 교우님들도 설탕 없는 집이 거의 없죠. 설탕을 없애셔야 됩니다. 무슨 유기농 설탕이든 뭐든 다 없애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덜 달게 먹을 생각을 하시고 이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옛날에 있었나요? 설탕 없었죠.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리지널도 들고.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가끔 많은 불편을 줄 때가 있고 건강에 유해를 줄 때가 많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완화제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점활제가 있습니다. 점활제. 그러니까 겉이 됐든 아니 됐든 그러니까 피부점만 겉에만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디 있을까요? 체외.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예. 거기밖에 없어요. 피부점막은. 예. 속 피부점막, 겉 피부점막. 그걸 다 통틀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점활제라는 것은 뭘까요? 점활제. 막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예. 완화제하고는 좀 달라요. 예. 막을 형성해 줘 가지고 피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 대추는 이제 완화제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미끌미끌한 건 마 같은 거 있죠. 마. 미끌미끌한 마 같은 거는 점할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알로에도 이제 이 식도 같은데 점할 작용을 해줍니다. 알로에 아시죠? 꿀도 가능합니다. 근데 꿀은 완화제가 더 맞아요. 분해가 금방 되니까. 꿀은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분해돼 가지고 완화를 시켜주는 거고 지금 얘기했던 그런 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미끌미끌하면서 점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다. 그러니까 피부 점막은 두 가지가 있다. 안에 있고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흡착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물질을 강하게 흡착시킨다. 제일 유명한 거 숟가루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흡착제 중에 또 있어요. 무슨 탈크 같은 것도 있고 탈크라 그러면 뭐죠? 그 활석이요. 활석 같은 거 그런 것도 곱게 갈아가지고 흡착작용을 하는 걸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많이 있는데 실리카겔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이제 약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흡착하고 방습하고는 틀려요. 흡착이라는 건 이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니까 스펀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방습이라는 건 습기만 그냥 이렇게 막아주는 거니까 흡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이제 활성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활성탄.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이라고 산화 알루미늄이 있는데 요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그 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 과산. 그 뭐라 그래? 무슨지 과잉 뭐라 그러죠? 우리 단어 있죠, 그냥 위액이 많이 나오는 거. 위산과다일 때는 꼭 산화 알루미늄을 먹였어요. Al2O3라고 그럽니다. 산화 알루미늄. Al2. 알루미늄이 Al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서 뭐 공부를 하시라고는 못하지만 아무튼 알미늄이 AL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우리 반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산을 갖다가 중화시켜 가지고 위산 과다증. 위산 과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 위궤양으로 바로 가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약이라고 돼 있어서 뭐 아유 저 속이 쓰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줍니다. 약국 가면. 알미늄 제제 줍니다. 근데 알미늄이 요새 어떻게 돼 있어요? 치매의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미늄 집안에 알미늄 냄비가 있으면 갖다 다 버려라. 뭐 이래 가지고 또 많이들 또 냄비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굴러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알미늄이라는 게 사실 뭐 오래 그게 돼야지 뭐 이 뇌에 뭐 세포를 갖다가 이제 단백질을 변형시키죠. 조금씩 먹는 건 관계없어요. 그런 건 다 해결이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기분 나쁘니까 양은 그릇 같은 걸 잘 안 쓰죠. 예, 지금 다 뭘로 바꿨어요? 스테인이든지 유리든지 사기든지 그게 제일 좋습니다. 독이든지 이런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렴제라는 거 하고 수렴제라는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흡착제, 수렴제라는 건 요거는 활성탄을 절대로 수렴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아스트린젠트라 그래가지고 피부 자체를 오그라들게 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늘어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화장품에 맨 먼저 바르는 게 아스트린젠트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세수를 하고 늘어진 피부, 더운 물과 찬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세수할 때 반드시 겨울에도 찬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절대 닦아내지 마세요. 세수하고 나서. 그래야 주름을 덜 생기게 하는 비결이라고 저도 어디서 배웠습니다. 그걸 딱 보고는 계속 물은 다다다닥 치든지 조금 있으면 금방 말라요. 안 닦아내도. 그러니까 물 절대 닦아내지 마세요. 얼굴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젊고 나이보다 훨씬 우리 이 정예부대는 남녀 공이 다 이렇게 세수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물 닦아내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이게 물이 속으로 스며들게 결국은 우리가 주름은 수분이 말라서 주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부 세포에 절대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노화야. 그렇다고 해도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튼 노력은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노화라는 건 간단해요. 물이 빠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서 탱글탱글 하다가 물이 살살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노화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닦아내지 말자. 이제 그 아주 비밀 알려줬습니다. 제가 저만 혼자 하려다가 어느 날 문정선이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둘이만 하자 그러다가 지금 다 알려드려요. 자, 그래서 수렴제라는 것이 피부를 이렇게 이완된 피부를 이렇게 수축시키는 거예요. 수축시킨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렴제는 어떤 때 쓰일까요? 설사할 때 아주 좋죠. 그다음에 피부가 막 진물이 질질 날 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수렴제라는 건 그런 때 쓰는 것이다. 자, 수렴제라는 거. 그래서 위창자도 수렴을 해야 되고 겉 피부도 수렴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피부 점막이란 말은 안팎을 얘기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수렴함으로 인해서 지혈도 되겠죠. 지사도 되겠죠. 또 진통도 됩니다. 그리고 뭐 균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염증 막 일어날 때 방부도 됩니다. 그 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수렴제. 물을 빼버리면요 균이 못 살아요. 균이라는 건 항상 물과 온도가 있어야 사는 거니까. 조건을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게 양방이라는 것은 누가 염증을 일으켰느냐. 그놈을 죽이러 가자. 그게 양방이고 한방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미생물이란 개념이 없어요. 왜? 뭐 현미경도 없고 뭐 안 보이는데 뭘 알아요. 근데 염증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한방의 사고는 뭐냐면 거기 있는 물을 빼버리자. 조건을 빼버리고 열도 빼버리자. 그러면 걔가 못 살 거 아니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축농증을 고친다 할 때 현대비염 약은 축농증에 일으키는 균을 찾아서 그놈을 죽이자 하는 게 현대 양방이고 우리 아들도 뭐 비염 많이 고칩니다만 고친다고 하지만 가짜로 고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거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뭐 자기 뭐 교수를 잘 하더니 하다 때려치더라고 교수를. 치고 거기서 아니 왜 교수를 그만두냐 하더니 이 의과대학 교수라는 건 교수의 개념이 없는 거래. 엄마 같은 교수는 진짜 교수인데 의대 교수는 교수가 아니래. 걔는 그렇게 또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왜? 보세요. 연구해야죠. 학생 가르쳐야죠. 돈을 쾅쾅 벌어줘야 되는데 그 병원에
임상하는데 죽겠다는 게 임상.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수냐. 연구도. 그래서 연구도 제대로 못해. 학생은 가르치는데 이거 돈 계속 벌어오라 그러니 이거 못하겠대. 그래가지고 몇 년 하더니 그만두고 저한 적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왕 의사로 나온 거 돈 좀 벌어야 되겠어요. 이러고선 지금 강남에 어떤 돈 잘 버는 형님한테 붙어가지고 지금 곁살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돼서 매일 아침마다 그 녀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다고 그래요. 안식일 지킨다는 게 안식일 교인 정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제대로 못 다닌 것 같아요. 그 의대를 보낸다는 게 이제 의대를 보낸다는 게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이 삼육대학에 제가 이 의대를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들어오면서부터.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 아들을 의대 보내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나중에 또 막 한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의대 교수 만들려고 그런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3번의 기회가 왔는데 다 놓쳐버렸어요. 거기에 위원으로 넣어놓고서는 회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쓸데없네. 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하에 의대가 안 생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그저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마음이 편하지. 안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수렴제라는 것이 그렇게 수축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수렴제도. 그때 지사되지요. 지혈되지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렴제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부제 나오죠. 방부제. 방부제라는 건 직접 미생물의 활동을 막는 거. 제일 중요한 방부제가 뭘까요? 유칼립투스 오일 같은 거. 굉장히 기도에 방부를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 들면 어떡하라 그래요? 이거를 쐬라. 그 증기가 뭐예요? 정유죠? 그러니까 정유가 날아다니면서 그 균을 죽이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날아다니면서. 무슨 성분이죠? 테리펜, 모노테리펜 어저께 배웠죠. 모노테리펜. 그러니까 정유는 다 모노테리펜 또는 세스키테리펜. 그런 물질, 화학 물질들이 가가지고 그 균에 공격을 해가지고 균을 제거하는 게 그게 방부력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들면 이거 아스피린 먹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유칼립투스 같은 거 항상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냉장고에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쏟았는데 냄새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거 타요. 잘못 먹어요. 그걸 이렇게 마셨다가는 죽어요. 여기 타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응급처치하셔야 돼요. 서너 방울만 물에 타서 마신다. 아니면은 증기를 쐰다. 정유가 이제 볼라타일 뭐예요? 휘발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극제. 자극제라는 것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고추도 자극제죠. 또 뭐 있어요? 고추 팅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추를 갖다가 이렇게 개 가지고 여기다 바르면 관절염이 낫는다. 또 그다음에 뭐 있어요? 머스타드가 뭐죠? 겨자니라 그래가지고 개 가지고 여기다 바르면 이제 피가 잘 돌면서 통증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자극제입니다. 자극제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암을 일으켜요. 너무 자극이 심해가지고 거기 점막의 세포를 다 그냥 변질시켜버려요. 그런 발암 물질들도 자극제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계에 작용하냐? 소화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소화액을 보충해주거나 또 소화액이 빨리 나오도록 자극해서 분비시켜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소화제고요. 여러 가지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소화제. 효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극제들이 또 위액을 이렇게 분비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소화제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추도 어느 정도는 신미성 건의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산초도 방향성 건의제, 방향성 신미성 건의제 이런 식으로 건의제라는 단어가 보통 이제 이 식물 중에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진기베라케라는 건 생강과 식물들 그건 다 소화제입니다. 생강과 식물들. 그러니까 생강을 적당히 먹고 그 다음에 뭐 마늘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건의제 속에 다 들어갑니다. 향신료들은 대개 다 건의제다. 회향도 건의제고 이렇게 향신료들이 다 건의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를 튼튼히 한다 그런 말이죠. 밑에 나오죠 건의제. 소화제하고 건의제. 소화제는 그걸 직접 분비시켜서 없애주는 것을 소화제라고 하지만 건의제라는 건 위장을 이렇게 활성 있게 같은 소리예요. 소화제나 건의제나 같은 소리인데 건의제라는 건 위장을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해준다. 그래서 현대약은 소화제밖에 없고 한약은 다 건의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약은 건의제다. 소화제는 현대 무슨 뭐 직접 뭐 이렇게 효소를 넣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현대말로 이제 그 물질을 갖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뭐예요?
소화를 시키는데 마찬가지야. 소화제나 건의제나 소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인데 현대말로는 소화제라고 그런다는 거죠. 왜? 거기 있는 물질들을 갖다가 직접 분해시킨다는 개념이다 이거죠. 효소를 집어넣어서 액을 많이 만들어서 개념이 반대라는 거야. 그러나 이제 우리 그 원초적인 그런 그러니까 현대 의학이 아니라 한약학적인 개념은 뭐냐면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위장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아까 축농증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균을 죽여버리면 되지 않냐가 현대의학의 개념이고, 아니 그 축농증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 부비강에 물을 다 말려버리면은 걔가 어디서 사냐? 뭐 먹고 사냐? 물 말리자? 그런 게 이제 한방의 축농증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죠. 양쪽이 같이 가지 않으면 완치하기는 어렵겠다. 늘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화력을 주고 그다음에 건유를 시켜가지고 짭짝을 하면은 빨리 분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건의하제라는 말도 있다. 위장을 튼튼히 하면서 있는 물질들을 갖다가 다 연동 운동을 시켜서 대장에서 몰아낸다. 그 위장 그거 보여드렸죠?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이런 것들 그 대장의 기능. 그러니까 음식물이 빨리빨리 이렇게 내려가서 이 움직여서 빨리 밖으로 나가게 한다는 걸 건의시켜서 위장 튼튼해서 빨리빨리 잘 분해시켜서 내려보내가지고 하제한다. 건의하제라는 말도 있다. 거기서 대표적인 생약이 나오는데 그게 대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방적인 대왕의 해석은 뭐냐면 장 자체를 튼튼히 한다. 그러니까 변비나 설사를 양쪽 다 커버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방향성 건의제 나오죠. 신미성 건의. 방향성이란 뭐예요? 정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 방향성으로 인해서 그 정유로 인해서 건의를 시켜준다는 개념이고 기를 잘 돌린다. 그다음에 신미성 건의제는 건 매운맛, 고추, 산초 다 틀리죠. 맛이. 고추 매운맛, 산초 매운맛, 후추 매운맛, 생강 매운맛 다 틀리죠. 신미성 건의제. 그다음에 쓰게 해가지고 나간다. 고미 건의제. 쓴맛으로 이게 이제 약간의 알칼로이드 같은 것도 고미 건의제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리큐닌이라는 알칼로이드가 있는데 이거는 70만 배로 희석해도 얼마나 작용이 강한지 70만 배로 희석하면은 겨우 고미건의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외 거는 못 쓴다 이거예요. 너무 진하면 아무것 위장도 물론 버리고 그래서 70만 배로 희석한다는 거는 뭐 그냥 한없이 희석해도 워낙 고미건의 작용은 강하다. 그래서 알칼로이드는 다 고미건의제인데 그냥 썼다가는 큰일 난다. 희석해서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쓴맛으로 건의제. 그러면 보통 나물들이 대개 다 고미건의제라고 보시면 돼요. 쓴박이 뭐 또 있어요. 고들빼기 뭐 쓴 것들 많죠. 많이 쓴 것들 있죠. 익모초. 제가 익모초 한 컵 먹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학교를 못 갈 뻔했다는 것이죠. 저는 토하지를 않아요 여태까지. 애기 가져도 이렇게 애끈하지만 뭘 이렇게 물질을 내보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마 이게 중추는 아마 강한 것 같아요. 몸은 약해도. 이게 이모초를 갖다가 또 어떤 애가 왔냐면요. 뭐 이 청암동에서 청암 학교 하는 데 있었죠. 옛날에 그 이재현 여사라고 완전히 시골 생활 그대로 하고 지금 그 학교가 동성학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재현 여사는 지금 돌아가셨죠? 계세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딸이 죽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지금 90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골질이 80대에 넘어지셔가지고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기절한 거야. 왜냐하면 그 뼈의 내용이 20대 처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지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잡지에 나오고 막 인터뷰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뉴스타들 확실히 했죠. 뭐 하나 안 드셨겠죠 평생. 그리고 그 청암동인가요? 하남? 지금은? 옛날에 거기 그 광암리. 거기서 한 6개월 훈련받은 처녀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 저는 일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야죠. 애가 셋인데다가 남편 사업하고 그 맨날 저는 나오니까 일하는 애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어떤 이제 제가 그때는 별로 이렇게 이런 그 건강법을 잘 못 지킬 때인데 적당히 할 때인데 뭐만 내비기서에 있을 때인데 그 처녀아이가 딱 들어와 가지고 언니 하면서 젊었을 때니까 30대 언니 하면서 익모초 즙이 굉장히 좋아 언니 이거 먹으면 굉장히 좋으니까 한 컵 먹어봐.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나도 이 바보잖아요 조금.
문정선이 알 거야. 내가 얼마나 바본지. 이렇게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이거를 한 컵을 마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만큼 완전히 속이 뒤집어져가지고요. 나는 토한 적이 없는데 완전 다 토하는 거야. 막. 무슨 물까지 다 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몸 약한 사람이 그때는 현미식도 아직 제대로 하지도 못할 때인데 완전히 막 쓰러져가지고요. 혼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익모초 즙 한번 먹어보셨어요? 달아요? 엄청 쓰죠. 예, 엄청 쓰죠. 그게 이제 조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걔도 모르고 걔가 나를 갖다가 속였다고는 생각 안 해요. 지금도. 근데 한번 날 한번 이제 놀려보려고 했다고 생각 안 하고 녹즙이 좋다니까 언니가 몸이 약하니까 또 막 몇 시간씩 이제 학교 가고 그러니까 한번 먹여봐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듣기만 하고 경험을 안 했던 애 같아. 그래야 그거 한 컵 주는 바람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제가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 쓴맛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를 그때 알았는데 그걸 이제 항상 약은 뭐다? 용량이다. 용량. 아무리 좋은 약도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기도 해요. 죽기도 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직사도 해요. 뭐예요? 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현미가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뭐가 되죠? 과식이 되죠. 과식이 되면 이거는 죄악이라 그랬어요. 와이프인. 음식물에 관한 보면 과식이 나쁘다 하다가 아예 다음 장에 가서는 죄악이다. 딱 이랬어요. 과식하는 것은 죄악이다. 왜 그래요? 죄악이 뭔데? 잘못하는 거잖아요. 잘못하는 거. 죄악이라는 게 뭐 별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넉사자에다가 안일비. 이건 다 아시죠? 죄가 뭐예요? 빗나가다죠. 그렇죠? 하마르티아, 빗나가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네 가지가 아니다. 불신, 불선, 불법, 불의. 그렇죠? 이건 아주 기본이죠. 저 처음에 안식교 들어와서 배운 게 저건데. 하마르티아 하고.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지죠. 처음에 들어서. 그래서 잘못한 거니까 결국은 죄악이지 뭡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세볼?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 망가뜨렸으니까. 다 무너져 내리게 했으니까. 참 이 와이프인 글을 보면요. 이게 앞뒤가 딱딱 맞아요. 성경이 딱딱 맞듯이 딱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정예부대가 되려면 와이프인 저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통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 얼마나 좋아요. 부부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저도 남편하고 아침에 이렇게 예배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또 이게 또 모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롤 모델이.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잘 따라오시네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이제 같이 이제 혼자 보던 예배를 또 같이 보는 거죠. 물론 저 혼자 보고 또 같이 보긴 했어요. 근데 건성으로 봤죠. 그거는 뭐예요? 딱 해가지고 찬미 한 잔 부르고 그다음에 또 뭐 그거 우리 매주 아침에 있는 그거 찍 읽고 끝나는데 오늘은 진지하게 저도 기도하고 이 양반도 기도하면서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좀 순수해지는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밭을 형성해 가야 된다는 거죠. 머리 굴리지 말자는 거죠. 이거 굴려봐야 결국은 뭐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수해 가는데 고미건이제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이런 걸 조금씩 먹으면 또 머위 얼마나 씁니까? 그렇죠? 머위. 그죠? 이런 것들 조금씩 드시면 기가 막힌 고미건이제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미건. 고미건이제가 딴 게 없어요. 야채를 골고루 잘 먹으면 돼요. 만약에 소화가 좀 부대끼면 쓴 거 조금 더 드시면 돼요. 쓴 거. 그래서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여기 좀 주물러 주시고 수삼리 제가 이제 또 나중에 본처 갈 때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약 안 먹고도 현대약을 전혀 입에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터득해야 결국 마지막 때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올 겁니다. 미래가 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렇게 예언됐으니까 그것이 지금 다 온 것처럼 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 고미제도 있다. 방향성 고미제. 방향성 고미건이제. 이제 이번 달에 나간 게 지실인가요? 다음 달에 나갈 게 지실이죠? 7월 달에 이제 그 가정과 건강 잡지에 약선 요리가 나가는데 지실이 나가는데 이게 음식을 만들 때 애먹은 이유가 뭐냐면 고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성 고미, 그렇죠? 방향성 고미건이제도 있는데 그게 바로 지실이고, 그 다음에 진피도 들어갑니다. 진피가 뭐죠? 귤껍질이죠? 이것도 들어갑니다.
자, 등피에 진피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방향성 고미건이제이기 때문에 음식 만들기가 어렵겠지요. 예, 향은 좋은데 쓰니까. 그래서 아주 고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풍제라고, 구풍제는 좀 어렵죠. 구풍제라는 건 이 자꾸 가스가 나오는 거 있죠. 가스가 막 음식 먹으면 가스가 만들어질 때 그 구풍제라는 건 소화기관 내에 가스를 제거하는 약. 이래서 구풍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박하 같은 것도 구풍제 속에 들어가고요. 회향 같은 것도 구풍제 속에 들어가고 생강도 사실은 들어갑니다. 구풍제. 가스를 제거해 준다. 그러니까 소화기관 내에 가스를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구풍제라고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건강기능식품 중에도 이렇게 보면 구풍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약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채토제, 먹은 것을 빨리 토하는데 어떨 때 토할까요? 잘못 들어갔을 때. 식중독을 해서 얼른 토해서 위로 올려야지. 그게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서 흡수돼 버리면 온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빨리 채토시키는 거. 또 한 가지는 가래가 많이 끓을 때 채토제를 쓰면 가래가 빨리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래와 잘못 먹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구토를 빨리 일으켜서 없애는데 그러면 뭐가 있냐? 참외 껍질, 참외 꼭지. 원래 지금은 이제 별로 쓰지 않은데 옛날에 쓸 때는 과채라 그래가지고 과채. 참외 꼭지가 엄청나게 썼어요. 네,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익모초도 많이 해서 먹으면 채토가 되지요. 아주 쓴 것은 채토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쓴 약은 채토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쓰면은 고미건이제고 많이 쓰면 채토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쓴 것이 그래서 과채가 이게 그 채토제입니다. 이 저 본초학에서는 본초학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천연약을 쓰는 것이죠.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진토제는 이제 자꾸 뭐 음식 먹으면 올라오려 그러는 사람 이제 그러니까 진토제가 더 많이 쓰이지 채토제는 거의 안 쓰이죠. 진토제로 이렇게 가라앉혀 줘야 돼요. 특히 어떨 때 중요할까요? 임신 5조. 아기를 가져가지고 자꾸 구역질 날 때 뭘 줘야 되겠느냐? 보통 이제 게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게지탕.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게지탕이 없을 때 계피를 약간 끓여가지고 생강, 여기 물론 생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피가루하고 생강이 있으면 생강하고 조금 끓여서 조금씩 먹어야 돼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씩 해서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어요. 생강만 가지고도 되는데 생강이 안 들을 때는 계피를 조금 넣어서 그 물을 만들어서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면 다스려지는 거예요. 임신 5조 때. 자, 그래서 진토를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완하제 나오죠? 아시겠죠? 완하제랑은 뭐냐면 하제인데 설사를 시켜야 되는데 변비가 있으니까 설사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하지 않고 잘 풀어서 적당한 변을 만들어서 내보낼 때 완하제라고 그러고 아이 큰일 났다 빨리 내보내자 그러면 준하제. 완하제, 준하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하제는 이제 그냥 하제라는 얘기고 이 사하제 속에는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완하제와 준하제. 빨리 팍 내버리는 준하제하고 조금씩 돌려서 하제를 시키는. 그러면 노인들은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완하제가 써야 돼. 노인을 준하제 썼다면 큰일 나죠. 그러면 들어 누워요 그냥. 뭐 까딱하면 탈수증에 빠져요. 아기하고 노인은 잘 다루셔야 되는데 아무리 변비가 와도 완하제로 풀어야지. 근데 젊은이들은 이제 준하제 정도 먹어도 기력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죠. 그래서 사하제에는 완하제와 준하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지사제라는 건 당연히 멈추는데 흡착제가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설사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뭐 먹이면 돼요? 뭐 먹으면? 차콜 먹으면 돼요. 활성탄, 차콜 먹으면 돼요. 그러면 뭐 듣습니다. 뭐 두세 알 뭐 들면 금방 뭐 정제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지사제 할 때 딴 거 쓰는 것보다는 이 숟가루 써야 숟가루라는 거는 화학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물리적 반응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덜 해롭죠. 그렇게 해서 근데 현미에 채식하니까 설사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설사 변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옛날에. 설사 아니면 변비. 왜? 장이 고르지 못하면 변비하다가 그다음에 설사 쫙쫙 하고 나면 또 이제 변비 오고 설사 오고 변비 오고 설사.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가운데가 없어요. 장이 약하니까.
장이 약해서 제가 살이 안 찌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제 적당히 지금은 살찌면 큰일 나요. 지금 몸무게가 딱 맞아요. 지금 제가 이 키하고 이거 하면요 정 그걸로 들어가요. 옛날에 맨날 모자랐죠. 40kg를 못 넘어, 아니 50kg 못 넘었으니까 맨 40 몇 킬로. 애기 키워도 뭐 50을 못 넘었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허약 체질이었는데 이게 장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변비 설사. 근데 현미하면서 이게 그게 없어졌어요. 변비도 물론 없고 설사도 물론 없고 장이 어떻게 됐어요? 제재를 잡은 거죠. 제가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믿으셔야지. 안 믿으시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듣더라고. 안 믿는 사람은. 현미 먹고 맨날 배 아픈 사람은 맨날 배 아파요. 이상하더라고. 뭐가 있으니까 이 뇌가 자기를 컨트롤하거든요. 좋은 걸 아무리 먹어도 싫으면 못 먹는 거잖아요. 유명한 분 중에 지금도 현미밥 못 먹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에스테계에서 유명한 사람 못 먹는 사람 있어요. 뭐해서 못 먹는 거야? 여기에서 안 받아들여. 여기에서. 그래서 어저께 그 홍순애 선생님이 그러죠.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현미를 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먹으라고? 떡해서 먹으라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지금 현재. 예. 여러분들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분이 못 먹으니까 그렇게 먹고 떡을 먹든지 뭐 죽 끓여 먹든지 뭐 이렇게. 현미밥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못 넘기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못 넘겼다니까요. 보리밥도 못 넘기셨어. 약도 못 넘겨. 약도 계속 그냥 알약 두르면 계속 나와 계속. 우리 어머니 진짜 병약하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딸인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뇨기계에 작용하는 약 합니다. 자, 이뇨제, 비뇨기계. 이뇨제 제일 유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성을 먹으면서 이뇨가 안 되는 법은 없다. 왜? 하나님이 식물에는 다 이뇨제를 넣어 놓으셨다. 자, 정예부대 정신 차리고 현미채식만 확실히 하십시오. 놀랍게도 모든 질병이 다 없어집니다. 놀랍게도. 뭐까지 없어지냐면요. 방광염까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바닥 붓는 병도 다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소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큰 병 안 걸려도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저절로 알게 되실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작은 병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끔 이제 목사 사모님 중에도 저한테 은밀하게 저를 믿고 전하는 분 계셔요. 계속 현미 먹었죠. 현미채식 하셨죠. 그런데도 왜 그런지 이제 질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에 뭐 이렇게 피부에 뭐 이런 데 조금씩 갖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그냥 먹은 거야. 현미채식을 그냥. 뭐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먹은 거야. 습관적으로 먹는 거 말고 있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뭘까요? 즐기면서 먹는 거예요. 현미채식 너무 맛있다. 이렇게.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행복해서 감사하느냐? 제가 오늘 아침 그 글을 읽으니까 우리 매주 기도를 읽으니까 그런 말 딱 나와서 제가 이제 기억해 뒀는데 너가 행복하니까 감사하냐? 감사함으로 행복해져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져라.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 네가 안식일 교회 나서 안식일 지키냐? 어떻게 해서 왜 안식일 지켜야 돼 우리가? 안식일 교회 나서 안식일 지켜요? 장로님.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식일 지켜서 행복한 거예요. 안식일 교인이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해서 저절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이 너무 우리한테 귀한 거가 되는 거죠. 말로만 오늘 거룩한 안식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슴으로 느끼셔야지. 그래야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깨닫게 해주신 정말 감사하구나. 고로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안식일 지켜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이래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 그 안식일과 이 안식일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난 안식일권에서 현미채식 깨달아져서 먹는 거야. 가 아니고 하나님이 현미채식을 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현미채식 먹는 사람은 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런 우리 교인들 중에 현미채식을 잘했어요. 저 현미채식 했거든요. 어저께 그 목사님 사모님들 현미채식 했는데 왜 피부가 이렇게 될까요?
피부가 이렇게 거칠어서 자꾸 갈라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미 채식해가지고 피부가 갈라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그냥. 목사 사모라서 먹고 목사라서 먹었어요. 행복하지 않게 먹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감사하지 않게 행복하지 않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효과가? 별로예요. 별로. 큰 병은 아니지만 약간의 지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별로는 별로. 자, 뭐 한다 그랬어요? 애굽의 질병 하나도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축복이 내립니다. 자, 그래서 식물만 먹으면 이뇨는 걱정 없습니다. 뭐 이뇨가 문제가 돼가지고 뭐. 그 이뇨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속에 몸 속에 몇 퍼센트의 물? 70%의 약이죠, 물론. 네. 약 70%의 물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뚱뚱보도 있을 수 없고, 비만도 있을 수 없고, 고혈압도 있을 수 없고, 당뇨도 있을 수 없다. 물 관리가 잘 되는데 고혈압, 당뇨가 왜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심장병 안 오지요. 안 오죠. 자, 그래서 이뇨라는 것은 결국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것이지만 이건 기가 막힌 바로미터다. 바로미터다. 자, 그래서 식물성 음식에는 다 이뇨제를 집어넣어놨다. 그러면 현미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뇨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미가 이뇨제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항암제다. 보중익기제다. 보중익기제가 뭐야? 중초를 잘 다스리니까 기를. 제가 얼마나 에너제틱합니까? 내 나이에 비해서. 그렇죠? 그거는 바로 현미의 보중익기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호흡기계. 호흡기계는 결국 기침하고 가래 끓는 게 문제죠. 천식도 마찬가지로 다 가래와 기침이 문제입니다. 모든 게. 이 호흡기계 그러면 가래와 기침입니다. 폐암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기침을 자꾸 해요. 기침을 자꾸. 폐결에 걸리면 기침 계속해요. 폐에 문제가 있는 건 전부 기침과 가래입니다. 그래서 기침과 가래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폐를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들었다. 폐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침하고 가래. 잠시지만. 근데 요새 이제 노화가 많이 오고 요새 굉장히 환경이 안 좋으니까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요. 감기를 한두 달씩 앓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딱 들어오면 우리 교우님 중에도 한 달 동안 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예 걸리지도 맙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기도 걸리지 맙시다. 자, 근데 이대로 더 나가면 감기 걸릴 것 같아. 너무 피로하니까. 그래서 오늘로 좀 이제 쉬게 문 선생 관리 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아파서 못 오는 사람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 어제 과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는 것도 사실 하루 종일 그렇죠? 교회 갔잖아요. 저는 사실 스트레스 어떻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떨리더라고요, 사실. 와, 근데 이 백코러스, 이 오케스트라가, 와, 제가 아는 이광주라는 선생이 이제 지휘자가 됐는데, 전 그냥 앉아있었죠. 이게 볼 수는 없잖아요. 뒤에 이렇게 볼 수 없어서. 이제 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왔는지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어제. 많은 사람 회개했을 겁니다. 어제. 음악이 딱 이 완전 이 대곡을 치는 거예요. 이 차이코프스키 곡을 치는데 와 진짜 너무 음악이 아름다웠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근데 설교 시간 조금 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시계 계속 보면서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죠. 또 다행히 이제 3시간 할 걸 또 2시간 해서 좀 쉬었는 것 같아요. 거기 앉아서 음식 먹으면서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뜬히 이제 피로를 느끼지 않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과로하는 건 무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로하지 않아서 뭐도 안 걸리자? 감기 안 걸려요. 감기도 안 걸리죠. 감기 안 걸릴 수 있다는 거 제가 아주 확증을 해요. 근데 많이 과로하고 이러면 저도 걸리죠.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했다. 그런데 애를 집 넣어놓고 그다음에 미국 갔다. 미국 갔는데 기분이 또 안 좋았다. 이러면 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감기 알았어요. 지난 겨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오고 싶더라고. 다 그만두고 집에 오고 싶더라고. 처음에 헤맸어요.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방하자. 3가지가 합치면 감기 듭니다. 3가지 합치면. 기분 나쁘고 피로하고 음식 잘못 먹고 3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기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마십시오. 언제나 기분을 취업하고. 그 뭐 바보같이 웃는 거 많이 나오대요. 어제 해가지고 웃는 거.
이따가 좀 하실래요? 누가 나와서? 진짜 웃기다. 우리 여기 장로님 하시면 되겠다. 자, 생식기에 작용하는 진짜 폭소입니다. 자, 생식기에 작용하는 약. 자, 자궁 수축제 여성들에게 통경제, 그다음에 남성들에게 최음제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 관리가 잘 되면 뭐가 잘 됩니까? 혈 관리가 잘 됩니다. 혈 관리가 잘 되면 뭐 통경제, 뭐 자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게 menstruation이 일어납니다. 물 관리가 잘 되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음식을 잘 먹으면 물 관리가 잘 되고 거의 피가 또 물이니까 피 관리가 잘 되고 피 관리가 잘 되는데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노화를 하자는 게 제2 강의의 주제입니다. 자연 노화. 우리가 원래 원재값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근데 그 자연 노화가 결국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노화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아시죠? 노화 지연제. 그러니까 현미채식이라는 자체를 즐겁게 행복하게 먹으면 그 앞에 꼭 붙이셔야 돼요. 즐겁게 먹으라는 얘기를. 그래서 마지못해 먹은 많은 그 현미채식가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중병에 안 걸렸겠지만 작은 병들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화 지연제를 기쁘고 즐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황혈근에 작용하는 약으로 넘어갑니다. 평활근에 작용하는 약. 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평활근이 뭘까요? 몸속에서 자동으로 수축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다 평활근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심장, 그다음에 자궁, 뭐 위장,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평활근. 그런 것들이 오토매틱하게 저절로 내가 뭐 음식 들어가는데 위장아 움직여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만 이게 수의근입니다. 내 마음대로 팔 올릴까 내릴까, 고개를 돌릴까 안 할까, 이런 것들이 수의근이고, 자동적으로 몸속에서 음식이 들어가면 착착착착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 이건 전부 평활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장도 평활근의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움직이게 하려면 결국 들어가는 음식이 좋아야 되고 좋은 영양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항상 나쁜 호르몬이 나오지 않도록. 나쁜 호르몬이 나오면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호르몬은 필요할 때만 잠깐 나오고, 지금은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근데 아드레날린이 화를 막 내면 너무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막 이렇게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나쁜 호르몬이 많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평활근을 관리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심제가 있고 혈관을 저절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밖에서 강심제를 넣어줘야 되고 밖에서 혈관 확장제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때요? 음식을 잘못 먹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혈관벽들이 다 두꺼워져 가지고 딱딱하게 길을 좁히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혈관이 터지는 병이 지금도 막 뻥뻥 넘어지고 있을 겁니다. 알고 보면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런 사람이 지금도 계속 있을 겁니다. 1초 계속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거기서 턱턱 터지는 거죠. 세계 전부 하면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혈관을 요새는 어떻게 해요? 확장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약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럼 약 기운 떨어지면 다시 오므라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혈관 확장제를 먹어줘야만 얘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치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진짜 혈관 확장제를 먹이려고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혈관 확장제는 뭐냐? 혈관벽 자체를 갖다가 탄력성 유지하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 피 많이 흐를 때는 알아서 늘어날 거 아니냐. 자기가 알아서, 평활근이니까 알아서 늘어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음식을 잘못 먹고 생활을 잘못하면 이게 자동으로 안 늘어나니까 약 가지고 넣겠다는 것이 지금 현대 의학의 시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또 뚫어요. 막혔어? 그러면 철사 같은 거, 예를 들면 이 밑에서부터 철사를 다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필요한 곳에 가서 이게 가요. 또 조절을 하면 쭉 뚫어요. 그래서 요새는 혈관 뚫는 거는 일도 아니다. 뭐 2박 3일만 뭐 입원해라. 뭐 이렇게 나올 정도.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심장병이 많고 미국에 그 혈관 확장해야 할 환자들이 많으니까 걔네가 먼저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제일 빨리 발달했어요.
제일 빨리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뭐 또 뚫으면 이제 보통 사람도 그래요. 아이고 뚫었어요. 아, 그 뚫고 그다음에 또 고기 막 먹죠. 또 딴 데 또 뚫으면 되니까 한계가 있죠. 그냥 뚫는다가 다 되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예 제대로 먹는 연습을 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딴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 혈관 확장제 쓰고 있지요. 고혈압 치료한다고 그렇게 쓰고 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또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추신경계입니다. 제일 문제가 중추신경. 이 중추신경계는 지금까지도 방법을 못 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정신병 제대로 못 고치고 그 다음에 척추 환자, 휠체어 타는 환자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추신경계는 아직도 조물주의 영역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타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약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잠깐 물론 뭐 약은 있습니다. 뭐 잠깐 증상 완화하는 거 약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뿐이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까지 뼈가 쫙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목뼈, 뭐 무슨 뼈, 요추 몇 개 이렇게 다 나오고 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중추신경계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까지 조물주의 영역이라서 아직까지도 연구만 하고 있지 제대로 확실한 답을 못 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아마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것이다. 뭐 치매를 확 뚫어놓고 이런 거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척수 환자를 갖다가 어떻게 잘 이어가지고 휠체어를 전혀 타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일 못 고치는 것이 저기 중추신경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약은 많습니다. 보세요. 신경안정제, 신경안정제, 진정제, 최면제, 수면제죠. 빨리 잠을 빨리 오게 재촉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오게 하는 건 수면제라고 볼 수 있지만 수면제 영역이 지금 다 정신신경안정제, 진정제, 최면제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수면제라는 영역 속에 넣기 때문에 이렇게 최면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정시킨다고 약간 수면제를 약간 먹습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이 되면서 잠이 소르륵 오지요. 그 다음에 마음이 막 뛸 때 안정시키려면은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면제, 가벼운 수면제를 진정제라고 먹고 잠이 들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잠이 올라 그래도 안 오고 매일 날밤을 새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강력한 수면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최면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면제. 자, 그래서 신경안정제 속에 약한 수면제 들어가고 이런 거 먹다가 잠 안 오면 또 강한 거로 내려가고 더 강한 거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대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많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시어머님이. 우리 친정어머니는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약간 이제 몸이 병약하시다가 뭐 한 석 달 병원에 계시고 집에 오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어머님은 들락날락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10년을 위생병원에 그 수가를 많이 올려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 아주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맨날 특실에 들어가셔서 돈이 좀 있으셔가지고 특실에 들어가셔. 근데 딱 가서 보면 환자가 돼서 나와요. 이제 부산에 계셨으니까 제가 이제 주말에 가잖아요. 그러면 수면제를 너무 줘가지고 그냥 너 왔니? 막 이러셔요. 처음에 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하면 또 멀쩡하시다가 또 아프다고 또 들어가시면 또 수면제만 또 주는 거야. 그냥 얼얼한 사람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석 달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 그러니까 전코스지 보통 할머니들의 전코스. 석 달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수명이 딱 떨어지셨는데 달려갔죠. 또 여기 서울에서 강의하고 이제 막 하다가 딱 달려갔는데 벌써 막 온몸이 약을 많이 쓰신 분은요. 푸르죽죽해요. 막 푸릇푸릇하고 막 금방 변해요. 약 많이 쓰시면. 근데 아버님은 반대로 깨끗하셔요. 약 한 번 제대로 안 드시고 그냥 침으로 약간 그거 하시고요. 약간 치매기가 있어 돌아가셨지만 깨끗하게 돌아가시고 다르더라고요. 병원 치료를 많이 받은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완전히 이게 시신이 다르더라고요. 시신이.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자녀들에게 어떤 본으로 내가 그걸 하겠는가. 참 기가 막힌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자, 별걸 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중추신경계는 이제 통각 중추가 있다는 거예요. 통각 중추. 아픈 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 암의 이 암의 문제가 이거 마지막 말기암이 이게 그냥 중추신경계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 죽음이 마지막 길인 거죠. 예. 이 왜냐하면 통각 중추가 이게 중추 속에 통각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통제가 결국 중추신경계에 관여하는데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오겠죠, 그렇죠? 중추신경계가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약 많이 먹은 사람들이 결국은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진통제 조금 아프면 진통제 먹고 수면제 먹고 마취제 먹고 진경제 먹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통제. 그러니까 결국 아플 때 뭘 줘요? 재우는 거예요, 재우는 거.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열제 아시죠? 해열제. 체온 중추가 결국은 중추신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열제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되죠,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이 현미채식이라는 것이 결국 다 역할을 합니다. 열도 올라가는 거 다스려줍니다. 그 속에 다 그런 약들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일일이 다 못 밝혔어요. 많이 밝히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지금 중추신경에 문제가 온다는 게 크게 이제 정신병이죠. 정신병에서 어린이는 무슨 병? ADHD병. 그렇죠? 젊은이 뭐예요? 잘 써야 되겠다. 저기 나오니까. 네. 젊은이 무슨 병이에요? 이게 중추신경계 문제입니다. 젊은이 뭐죠? 어디로 가요? 뒤집으면 뭔데? 뒤집으면 살자인데 못 뒤집어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 노인, 치매. 이게 다 정신병이죠. 지금 마지막 때예요. 젊은이는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어린이는 ADHD로 공부를 못해. 학력 저하. 공부를 어떻게 해? 머리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고. 커가지고 빨리 고쳐줘야지. 이런 애가 젊은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 더 갈 데도 없어요. 이제.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급증, 여기는 여기대로 급증, 여기는 여기대로 급증.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연구가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 슬라이드를 다 비춰드리면 나올 겁니다. 자, 뭐가 나오냐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뭐죠? 뭐라고 딱 얘기하셔야 돼요. 네. 모든 식물에 다 들어있다. 이 플라보노이드 파이토케미칼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뇌 세포에 신경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것의 연구가 살살 되고 있는데 거기 무슨 녹차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그다음에 무슨 포도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살살 연구가 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예,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려졌다 하더라도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실한 결과가 나올 테니까. 뭐만 먹으면 돼? 플라보노이드는 어디밖에 없어? 식물에밖에 없어요. 식물만 먹으면 뇌세포의 신경 전달이 제대로 될 텐데 이상한 신경 전달하니까 세포가 이상해져 가지고 ADHD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계속 우울해지고 참지를 못해. 어떤 그 쇼크를, 어떤 스트레스를, 그렇죠? 송지연 아나운서인가 뭐 걔도 그냥 칵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반드시 거치면 근데 노인도 사실은 우울증을 거치면서 치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다 해당돼요. 어린이에도 해당되고 어린이도 성적 내려가고 이러면 우울증 오죠. 엄마가 뭐 계속 야단치고 그러면 우울증 오죠. 이거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요. 학력 저하만 오면 좋은데 이것도 자살로 갈 수 있고 다 자살로 갈 수 있고 노인 자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죠? 다 우울증이 앞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이라는 게 감당을 못하는 거. 뭘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걸 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이 건강법을 제대로만 지켜서
각 학교로 다 그냥 침투돼서 다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부형들이 또 문제야. 지금 뭐 태광삼육에서도 지금 거의 학부형이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현미밥만 주느냐, 뭐 풀만 주느냐 이렇게 이제 여기도 그런데 어저께 가니까 고등학교 학부형이 전화한대. 그래서 우리는 학부형 교육을 시킬 테니까 모아만 놔라, 모아만 놔. 그리고 선생들 모아라. 근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많이 못 들은 선생들이 있대요. 게다가 또 영양사 선생님이 못 들었다는 얘기가 비보가 들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들 모아놓을 테니까 또 오래. 그러니까 모아만 놔라. 여러분들 모아만 놓으라고 그러세요. 모아만 놓으면은 하여튼 누가 가도 가야 돼. 우리 중에 누가 가서 가르쳐야 돼. 그러면 20% 건지면 다행이에요. 20% 건지면.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다 안 따라와도 20%만 10명 모았다 2명만 따라오면 성공이야, 성공. 그러니까 조금 따라온다고 전 옛날 너무 조금 따라오니까 실망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랬다고. 삼육대학 안 하려고 그랬다고. 애들이 전혀 결과물이 없더라고, 결과물이. 그래서 막 항의를 했더니 생각을 또 바꿔주시더라고요. 항의하세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해놓고는 그 다음에 항의하셔도 다 들어주셔요. 제가 뭐 항의 몇 건 해가지고 건진 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들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살살 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최근 논문에 이렇게 나오면서 저는 이런 거 보면 막 찔 듯이 기쁘죠. 그래서 약들에 대해서는 중추신경계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같이 이 약을 단어를 알아두시라는 거지. 이거는 전부 뭘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식물성 식품으로 다 풀고 파이토케미칼로 다 풀릴 것이다. 흥분제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떨 때 쓸까요? 우울증에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축 처진 이 디프레센트 이거 완전히 이거 그냥 좌절하고 있는 사람을 약물로 하게 돼. 지금 우울증 치료제야 이게 흥분제가 우울증 치료. 근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울증만 오는 거 아닙니다. 조증하고 우울증하고 막 뭐 활발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명랑한 애가 있나 막 이러다가 또 틱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 막 뭘 컨트롤 못하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죠? 혼자 다 얘기해, 혼자서 다 해. 그러다가 난 기가 다 빠져가지고 팍. 요거 반복하다가 이제 우울증으로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조증,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자, 그다음에 병원체 유해한 약 이런 것들은 다 뭐가 항생제 계통이죠. 이제 소독시켜라. 그다음에 항생제라는 거 안티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이제 안티바이오틱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안티바이오틱스가 항생제라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항생제인데 그 뭐예요? 균은 죽이는데 그다음에 부작용이 문제죠. 그렇죠? 소화기계를 망가뜨리고 간에 데미지를 주고 이런 것들이 문제여서 항생제는 그때 잠깐 쓰는 것이지 오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생제를 일단 썼다. 그러면은 똑똑히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4시간짜리 4시간에 한 번씩 드시오. 하루에 4번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는 시간 빼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니, 보통 이제 항생제를 갖다가 6시간짜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다 깨서도 먹는 4번 4, 6, 24 이렇게 먹는데 항생제를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3일을 드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갖다가 6시간 딱 꼬박꼬박 일어나서 한 하루 먹었더니 멀쩡해. 그러니까 이 약을 안 먹어. 그러면 절대 안 된다. 항생제를 일단 먹었다 그러면은 끝까지 먹어야 돼. 완전히 그 균을 갖다가 수이사이드, 아니 수이사이드가 아니고 아주 인섹티사이드, 완전히 죽여버릴 때까지 완전히 계속 먹어야 돼. 항생제 먹었다 하면 끝까지 먹어야 되고 시간 철저히 지켜야 돼. 왜냐하면 균을 갖다가 만약에 6시간 간다 그랬는데 6시간 만에 안 먹고 7, 8시간에 먹었다. 그러면 그 균을 갖다가 굉장히 2시간 동안 활기 있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항생제는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딴 거와 달리 철저하게 시간 지키고 그 다음에 다 나았다고 생각돼도 더 먹어라. 더. 하루 이틀 더 먹어라. 그게 항생제의 복용법이에요. 아셨죠? 일단 뭐 먹을 일도 생기겠죠. 그래서 미리 말해 놓는 거고 누구한테 지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 철저히 지켜야 돼. 자다 깨서라도 먹어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균이 그 다음에 막 기승을 부리니까 약효는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내성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 균들이요. 지금은 무슨 벌레도 완전히 내성 생겼다고 뭐 최근에 나왔는데 뭐 박테리아 말할 것도 슈퍼박테리아 같은 거 뭐 나왔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미생물도 지금 슈퍼가 나오는 판인데
어떤 병균이, 어떤 벌레들이, 어떤 막테 말고 뭐랄까 펀자이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다 기승 부리고 있죠. 다. 이게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죠. 뭐 창조력만 없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세진다는 것이죠. 약 나와? 거기 더 나와? 더 나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예 거기 가지 말고 근본법 찾아가지고 서서히 가다 보면 절대로 거기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건강법이죠. 자, 그래서 항생제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구충제, 살충제 다 아시죠? 넘어갑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문제풀이로. 그러니까 시간 남으면 이제 요거 강론하고요. 시간 없으면 이제 문제풀이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거는 이제 공부하시다가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좋아요. 자, 이제는 드디어 예상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제 약용식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식물에 대한 구조와 터미널러지를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분에 대한 것도 좀 아시겠죠? 성분에 대한 것도 이제 공부를 또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들었으니까 다시 보면 그래도 좀 알겠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우리 질병이나 그러니까 약에 대한 그 용어 그런 게 더 나왔죠. 그래서 크게 그렇게 나가고, 자, 약용식물학 예상 문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약용식물 예상 문제 참 이제 문제제가 내놓고도 참 잘 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어요. 자, 창조주가 성서적인 겁니다. 이 10문제는 창조주가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최초의 약용식물 항노화 식물은 무엇일까요? 다 맞추죠. 생명나무. 이런 거 문제 낼 거니까 너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 역사에서 창조된 식물, 셋째 날 식물 만드셨고 식물식자, 동물 및 사람과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가요? 성경절들을 일일이 들어서 설명하십시오. 요건 좀 주관식인 것 같아요. 뭐 어려워. 그렇죠? 뭐예요? 자, 셋째 날 만든 식물식자 식물이 동물과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식물식자 식물이 뭐가 됐다? 먹을 식자 식물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됐는데 성경절을 들어 설명해 보시오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창세기 1장 너무 쉽지? 1장 29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심에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나무를 먹어라. 그 다음에 또 동물도 나오잖아요. 여기 동물에게는 30절 푸른 풀을 먹이로 주노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동물 식물에게 똑같이 식물식자 식물로 줬는데 셋째 날 만든 거는 사실 셋째 날은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풀과 심에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 이렇게 주셨잖아요. 3개. 그래서 이걸 나눠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심에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나무는 사람에게, 푸른 풀은 동물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뭐 의문이 있으세요? 의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됐죠? 그래서 성경절을 들어 설명하시오고는 이제 29절과 30절을 구별해서 기억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줄줄줄줄줄 이렇게 성경절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제자를 만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양약이라는 good medicine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온다. NIV를 갖다가 조심해서. 그래서 딴 거 우리 배 박사님, 딴 데도 메디신이 나오나? 딴 성경죠. 뭐 우리 집 양반은 뭐 KJV, 뭐 뉴 KJV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성경을 몇 절이죠? 잠언 17장 22절에 다른 성경책을 좀 쭉 찾으셔가지고 그 메디신으로 나와 있는가만 좀 확인해 주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책과 절이 다 나왔고요. 고기만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한글은 아닙니다. 한글은 뭐 양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글 양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쫙 정말 메디신이라는 게
자, 약이라는 이야기에 여러 가지가 영어 단어가 나와요. 진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메디신이죠. 메디신. 그러니까 뭐라냐면 사람에게만 쓰는 의약. 사람에게만 쓰는 의약. 요게 메디신이에요. 그래서 의대를 뭐라 그래요? 메디칼 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의학, 학교에서 하시는 의학. 메디신은 약이니까. 메디칼 스쿨. 의학. 근데 자기네는 이제 이것만 얘기하는 거지, 이제 주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치료제라는 개념, 치료제. 그거는 힐링 에이전트. 그래서 영어에는 힐링 에이전트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양약이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와이프인이 잘 씁니다. Natural Remedy, 자연 치료제. 이 치료제는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다 뭐 좋은 양약이라는 말을 나올 수가 있고 약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메디신이라는 말은 어디밖에 없다? 잠언서 17장 22절. 근데 마음이 즐거우라고 우리가 웃음요법을 하는 거죠. 마음이 즐거워요. 진짜 웃기거든요. 진짜 웃겨요. 이따가 한번 나와서 해보세요, 누가. 진짜 안 웃을 우리 배 박사님은 어떠실는지 모르겠네. 안 웃으냐 한번 쳐다보세요. 나중에 웃나 안 웃나. 너무 안 웃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의미는 성경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어디에서 성경 어디서? 아니죠. 그거는 이제 문제의 핵심이 아니.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골고루, 아무리 현미 채식이라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건 어디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나요?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성경절에서. 이건 성경 저거니까. 어디에 있나요? 어제 들은 사람 없나요? 저기 안 왔네요 오늘. 그 금요 세미나에서는 제가 알려드렸는데 금요 세미나. 문 선생 어때? 몰라? 안 적었어? 별로 우수한 학생은 아니구만. 우수한 학생은 어때? 한 번 들은 거 딱 기록해뒀다가 물어보면 딱 대답하는 게 우수한 학생이지. 생명과도 다달이 맺혀요. 생명나무는 하나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매일 먹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생명나무도 다달이 맺혀서 오늘은 사과 먹고 예를 들면 다음 달에는 배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감 먹어서 유지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가봐야 알지만. 그래서 다달이 생명나무가 맺힌다는 얘기는 어디 있나요? 성경적 계시록 21장에 있죠. 회복이 되면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거기 나오죠. 그래서 생명과도 다달이 먹으니 모든 음식은 아무리 좋은 것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성경철이 거기에서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5번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의미의 성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아까 우리 홍 집사님이 얘기했던 두 곳이 있죠. 자, 다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찾았어요. 두 곳. 출애굽기 15장 26절 있고요. 저번에 비춰드렸죠, 그거. 이거 비춰드렸습니다. 건강 강의에서.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12절, 15절. 가운데 13, 14는 딴 말이 다 있어요. 딴 말이 아니라 도움되는 말이 있는데 딱 집어서 얘기하라 그러면 12절. 12절에는 이렇게 규례를 지키면 15절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애굽의 악질에서 너희들을 구할 것이고 이 악질을 다른 이에게 주겠다. 그 뒤에 읽으니까 또 그게 나와. 별로 또 그건 좀 민망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채식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처음에 물론 채식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다니엘에 나옵니다. 다니엘. 구약에 딱 한 번 나오고 신약에 또 그 어디 로마서인가 나오죠. 채식이 다니엘. 16. 그렇지. 채식과 물로 거기 처음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 채식과 단.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번 세계적으로 가장 양질의 기름으로 알려져 있는 기름.
있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을 때 쓰이는 기름이 뭘까요? 그것은 감람유. 근데 감람유가 현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올리브유죠. 제일 좋은 기름입니다. 제 그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제일 좋은 기름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름은 없어요. 왜? 항산화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그래서 항산화력이 제일 기름 중에 제일 뛰어나고 그다음에 항산화력을 가진 물질이 올리브유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 얘기할 때 올리브유밖에 없어. 감람유, 올리브유. 참 신기하죠? 예. 어떨 때 써요? 뭐 기름 부을 받을 때도 쓰고 뭐 어디도 쓸까요? 어디? 성소에 불 밝힐 때도 감람유가 다. 예. 이스라엘 언제 또 가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 촛대 같은 거 팔 때 그 촛대 그대로. 이 촛대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몇 개가 있죠? 몇 개? 7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저도 이거 조그만 거 하나 사왔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거 팔아요. 근데 좀 가짜가 있고 좀 진짜가 있고 그렇다고요. 싼 거는 좀 거지같이 만들고 안 좋게 만들고 이건 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숫자죠. 불이 완전 숫자. 촛대. 여기에도 기름을 밝힐 때 감람유로 한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올리브 나무가 많고 올리브가 막 이런 올리브 저런 올리브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내산도 가보니까. 그런 열매가 뭐 이상한 것도 이파리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런 올리브가 많으니까 물론 그 기름을 썼다고 할 수가 있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현대적으로 연구해 봤을 때 최고의 기름이라는 거 밝혀지는 거죠. 놀랍죠. 네.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시대에도 우리는 올리브유 먹었어요. 무슨 교인이었기 때문에. 재림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눠 먹어요. 이게 통에 그것도 없어 완전히 이게 아마 군에 들어가는 기름이었던 것 같아. 이게 뭐라 그래? 이 라벨이야, 레이블이 라벨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하얀 그런 깡통이야 이렇게 네모진 깡통. 그걸 한 통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좋은 기름이라고. 그걸로 사실 기름 김 발라 먹으면 제일 좋은 건데. 김 발라 먹으면. 근데 불에 또 이렇게 구우니까 또 문제가 있고 하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참기름이 있어서 참기름으로 다 하지만요. 자, 그래서 기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는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석청과 메뚜기 먹었다는 걸 설명해 보세요. 조용하네요. 메뚜기와 석청. 이건 문정선 설명해봐. 메뚜기 석청 설명해봐. 석청이는 꿀성분이고요. 메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곤충이 아니라 콩류, 주엄용. 이 메뚜기가 로커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에 영어 사전 찾아보면 1 로커스트가 나오고요. 2 그러고는 쥐엄, 나무, 열매. 이게 굉장히 또 약학적이라는 겁니다. 이 쥐엄나무 열매인데 제가 어느 목회자들한테도 이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회자는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거 로커스트가 메뚜기. 아무리면 요한께서 메뚜기 잡아가지고 석청에 찍어서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어떻게 메뚜기 툭툭 튀는 거 잡아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막대기 치고 하면서 메뚜기 집어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것도 장로교에 제가 16년 다닐 때는 생각도 못 했고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채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면 물론 뭐 예수님이 뭐 생선 드셨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아무리면 요한이 그걸 했겠냐면서 그냥 딱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때 영어 되게 잘할 때입니다. 정말. 뭐 우리 서울대학에서 뭐 이수연만큼 영어 어쩌다가 우리 배 박사 만나가지고 영어가 이렇게 됐지만은 진짜야. 진짜 그때 유학 가려고요 엄청 공부를 하고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 교수할 거라는 생각을 딱 했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제가 영어 한다면 뽑혀갈 정도였어요. 우리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막 이 안강이 지배를 차른다는 게 제가 영어 단어 공부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잘난 척 좀 합시다. 진짜니까 이거는. 그래가지고 영어 딱 이 문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단어를 이 사전에서 소사전 정도는 됐어요. 걸어다니는 딕셔너리.
요 단어 중에서 어느가 같다가 요걸 번역을 하면 딱 맞다는 거. 거의 퍼펙트하게 해내니까 제가 그 제일 우수한 그 학원 중에 저기 있어 코리아 헤럴드 학원이 있었어요. 저기 지금 이제 신문사 프레스센터 있는데 거기인데 거기 선생이 마지막 코스가 영작하는 거거든요. 쫙 가가지고 영작. 너 너무 이 선생 이저 미스리한테는 가르쳐 줄 영어가 없으니 유학 가시오. 그리고 선생들도 다 유학 간다고 알고 있었어요. 유명한 김병각 선생이라고 그러면 미스리 언제 유학 가나? 언제 가나? 언제 떠나나? 이럴 정도로.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더란 이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배경수 목사님 집에 너는 가. 딱 목사님 집안이라서 좋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미션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그래가지고 지금 다 교회는 우리 서방님 여기 앉아 있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잘 모셔주세요. 제가 없더라도. 부탁드립니다. 진짜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미미한 인간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 잘난 신우들 다 교회 집사입니다. 이제 다 집사 노릇하고 있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영어 사전을 다 알고 있을 때니까 틀림없이 로코스트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탁 찾았더니 와 쥐엄나무 열매가 나오는 거야. 이건 무슨 과냐면 콩과 식물입니다. 콩과.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자면 콩이란 얘기죠. 콩이란 얘기죠. 콩이에요. 콩. 근데 또 이게 제가 약용식물을 가르치고 생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콩의 이름이 한약이야. 아주 독성이 강한 한약이야. 조협이라는 약이야. 이건 또 고등 지식입니다. 제가 또 이것까지 가르쳐드린 거. 어떻게 울금하고 강황하고 좀 다른 거라는 거 말씀드렸죠?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강황이 울금이지 뭐 울금이 강황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조협이라는 생약인데 요거 옆에는 독성이 있다. 유독한 콩이다. 그래서 어떨 때 쓰냐? 가래가 딱 붙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안 나오는 걸 완담이라 그럽니다. 완담 조담이라 그럽니다. 말라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아무리 기침해도 안 나오는 가래. 이거는 오랫동안 폐에 병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완담 조담. 이것을 이 조엽으로 풀어라 그러는 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성이 있으니까 어디다 재서 먹어야 독성이 없어져요? 꿀에다가 재서 먹어야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이제 산속에 야인이 돼가지고 침례 요한이 가서 쥐엄나무가 크더라고요. 이 팔레스타인 가니까 많아 큰 나무들인데 콩이 이제 주렁주렁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언제 갔죠? 8월에 가니까 콩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기다랗게. 근데 그 콩을 갖다가 딱 따가지고 꿀에다가 이제 재가지고 그걸 드시면 이게 완전 영양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해조류만 빠졌죠. 근데 자 보세요. 탄수화물 또 지방 콩이니까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다 들어가죠. 이거 채식이니까 그렇죠? 이 채식이니까 콩에 무슨 독성 성분만 있어요?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여기 또 더 플러스 탄수화물 꿀이니까 당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미네랄, 비타민 다 들어있거든요. 식물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영양소를 드시고 계셨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6개월 동안 계속 전도가 된 거죠. 건강하게. 성경은 다 과학으로 풀 수 있더라고요. 과학이더라고요. 전혀. 제 좀 그 천주교 다니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학교 선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사람을 제가 언니라고 부릅니다. 제가 언니 소리 안 해봐가지고 아무나 보고 언니를 못해요. 근데 그분이 그래. 아이고 이 선생 날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하고 그런 거는 완전히 이거는 다르니까 과학하고 붙이지 좀 말어. 그냥 따로 얘기해. 그냥 하나의 전설처럼 그냥 얘기하면 내가 그냥 들어줄게. 그러는 언니가 있는데 요새 이제 뭐 천주교 더 열심히 잘 나간다고 그래요. 그전에 이름만 하다가. 근데 참 배운 사람들 이거 전도하기 일단 할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고집이 센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해줘요. 네가 뭐 선택하든지 말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점점 이제 저를 이상하게 봤죠. 저희 교회는 다 이상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수견이는 저거 이상한 교회 다닌다 이렇게 딱 알고 있고 쟤는 쫙 때문에 그냥 삼육대학 가서 저거 그냥 그 직업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고 해봐야 뭐 되지도 않잖아요. 타임이 필요한 거죠. 진짜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점점 달라지고 있죠. 자기도 열심히 믿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양이 충분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확실히 알고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 제 이제 저 주장입니다. 그거 말고 또 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네. 자, 그래서 석존과 메뚜기가 그런 과학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과 매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메뚜기와 석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탕자가 돼지 음식인 콩을 먹었을 때 불편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쥐엄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이걸 음식이라고 그냥 콩을 막 김이 무럭무럭 나니까 막 먹었잖아요. 많이 과식했죠. 또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 복통 설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이 불편했다는 거는 이 탕자의 병명은 복통 설사입니다. 너무 과학적이야. 이 콩 많이 먹으면 복통 설사 일어나요. 독성이라는 게 그겁니다. 뭐 사하고 막 하니까 뭐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뭐 기운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김이 무럭무럭해서 금방 끓인 거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이 쥐엄나무 열매의 핵심입니다. 사이언티픽하죠? 네, 사이언티픽합니다. 상당히 리즈너블하죠? 논리적입니다. 돼지는 관계없잖아요. 예, 돼지는 어제도 뭐 나왔었죠? 예. 아무거나 먹어도 돼. 얘는 아무거나 막 독성이 있어. 쓰레기 먹잖아요. 솔직히 그거 병균 다 뭐 음식 그거 막 짬뽕 돼가지고 막 완전히 쓰레기인데 그거 먹고도 돼지는 꿀꿀꿀꿀꿀 잘 지내잖아요. 예. 자, 그래서 돼지는 괜찮아서 먹였는 게 음식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늘 준비했던 분향로에 들어가는 생약들을 열거해 보세요. 어렵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소 그릴 수 있지요? 누가 성소 좀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성소 자신 있는 분 나와서 설명해 봐요. 자, 누가 나와서 그려 보실래요? 성소. 착착착.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찍는 것 때문에 안 된대. 자, 지금 모니터를 다 해주니까 고맙죠? 자, 어떻게 됐어요? 성소가.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예. 성막이 있으면 이제 여기 문이 있죠. 예. 그럼 맨 처음에 뭐 있어요? 뭐가 물두멍이라고 그래? 맨 처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그럼 요만치면 지성소예요. 예, 여기는 천사가 다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뭐 있어요? 이 안에 뭐 있어요? 쉬운 자 밑에 뭐 들어있어요? 예, 법궤가 들어있다 그래야지. 법궤가 있다.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비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거는 너무 상식이니까 줄줄줄 입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제일 중요한 거 법궤가 딱 있죠. 예. 그리고 그 위에는 빛이 너무 강해서 쳐다보면 안 돼. 예. 안 보여.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기? 예. 막이 있어요. 성소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뭐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려서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떡상이 있어요. 떡은 6개씩 12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일주일마다 이 떡이 갈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아까 그렸던 촛대가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어요. 일곱 촛대가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석쇠가 있고요. 자, 여기는 뭐 있나요? 여기. 자, 방향을 잡아 봅시다. 여기가 무슨 쪽? 동쪽. 그럼 이쪽은 서쪽. 그럼 어디가 남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 되죠. 네. 요거는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요거를 척척 그려내야 돼. 그 다음에 뭐 딴 얘기를 해야 돼. 요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별은 이 성소기별하고 가장 중요한 게 구약에서는 성소기별이고 신약에 오면서 와이프를 통해서 주는 구체적인 건강기별이에요.
이게 큰 불이라고 저 나름대로 느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갖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지은 것은 제7일 안식일은 구약에서 이렇게 구약의 핵심. 그다음에 예수 재림은 신약의 핵심.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소기별, 건강기별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자, 이 성소기별이라는 건 뭘까? 우리의 삶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신앙에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재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뭡니까? 자, 매일 아침에 성경 읽으셨죠? 네. 기도하셨죠? 전도하고 오늘 하루 전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 무장을 하면서 남에게 전도해야 되는 삶. 여기서 살고 있다가 이제 이 휘장 성소막이 열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성소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성소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여기서 지금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 지금 현재 지성소에 계시다. 성경에서 다 나온 단어들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번제단에서 여기서 뭐 합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밑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살코기는 여기서 석쇠를 걸어놓고 태웁니다. 이게 뭐죠? 우리 상징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내 죄를 갖다가 동물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태워버림으로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걸로 그런 과정이죠. 과정, 절차.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회개하고 침례로 들어갑니다. 침례로. 물두멍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침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지금 침례를 막 줘요. 지금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너 침례 받을래? 그냥 탁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몇 번 오다가 그 다음에 다 떨어져 나가. 10명 침례 주면 얼마 있다가 하면 하나 남아있기도 힘들어. 이런 침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 좀 하나님 믿고 좀 잘 살아보겠다. 이런 삶을 침례를 줘야지. 예. 그게 제대로 이제 회개하고 침례로 들어간 것이죠. 침례 받고 이제 사는 게 뭐예요? 말씀 늘 읽고 기도 늘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 기도에 이 향로가 있다. 향로. 이게 뭐죠? 분향단이죠. 분향단. 분향단은 항상 뭐가 올라와요? 이렇게 연기가 계속 올라와요. 근데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분향단의 역할. 이거는 하여튼 그 장막이 쳐져 가지고 장막을 거둘 때까지 계속 연기가 올라와야 돼. 이게 뭘까요? 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직접 만인 제사장,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걸 전도하고 하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갖다 이걸 할렐레 하고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걸 집어서 혼자 연구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더 잘 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감동시켜야 돼. 처음에는 설득이고 설득하다 감동을 시켜줘야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문은 누굴 얘기해요?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 이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이 그러면 하려면 보통 거 가지고는 이게 향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정유가 많이 들어있는 거래야 이게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기름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식물이 또 기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일하고 같이 타고 올라가서 향은 정유가 주는 거예요. 타는 건 식물 속에 있는 기름이 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계피, 육계, 창포, 모략. 계피하고 육계하고 현대 생약학 쪽에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만
본초학에서는 구별합니다. 계피하고 육계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생약이 들어가면서 향을 하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모략? 모략이 뭐죠? 모략? 어제 설명드렸나요? 예, 그래서 모략나무에 정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향을 주는데 그것이 수지인데 땅에 들어가서 딱딱하게 돼가지고 돌덩어리 같이. 돌인 줄 알았어요, 모략이. 나도 몰랐었으니까 옛날에. 모략이 돌인 줄 알았어요. 돌이 아니고 호박도 이제 돌이 돼가지고 그것이 되듯이. 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